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딱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추첨으로 결정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혹시 얻어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추첨제라는 겁니다. 오랜만입니다. 혼노비입니다. 와, 청약 당첨되는 법. 영상 제목과 썸네일에서 보신 것과 같이 아주 자극적인 주제를 오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주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기대되는 그 공공분양, 이거 도대체 어떻게 당첨되는 거냐, 나한테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는 게 맞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소득 때문에, 순위 때문에, 청약 점수 때문에, 기타 등등, 나는 어차피 이 가점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가지고 당첨이 될 가능성 자체가 없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꽤 많을 건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분들에게도 당첨의 기회가 올 수밖에 없는, 아무도 몰랐던 그 공공분양 당첨의 비밀 전략 오늘 시원하게 알려드릴 거고, 이렇게만 따라 하시면 무조건 당첨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솔직히 그걸 기대하고 오신 분들도 꽤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세상에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청약은 어쨌든 운이 좀 따라주긴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것만 하면 당첨될 수 있어요 요런 사기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니고요. 그치만 가능성이 아예 제로인 거랑 0.1인 거랑은 정말 차이가 큰 거잖아. 아예 기회조차 없는 거랑 어쩌다 보면 걸릴 수도 있는 거랑은 다르니까. 도대체 어떤 당첨자 선정 방식 안에서 여러분에게 그 가능성이라는 게 작지만 그래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즘의 공공분양은 그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 그리고 청약 통장, 소득, 결혼, 자녀 등등 그 조건들이 굉장히 빡빡해가지고 솔직히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내가 저 가점제도 안에서 그 경쟁 순위 안에 들어갈 거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옛날처럼 그 추첨 제도가 있어가지고 좀 우연히 얻어 걸리는 게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도 않고,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근데 이런 생각 틀렸습니다. 본론을 바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진행된 수도권 알짜배기 공공분양 모집 공고문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 대표로 갖고 온 사례는 25년도 4월에 공고가 올라왔던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그리고 바로 전 공공분양으로 떴었던 엘리프 성남 신촌 모집 공고문 자료도 좀 들고 와봤어요. 여기 테이블을 좀 보시면은 이미 사전 청약은 예전에 완료가 다 됐었고 이번에 진행하는 게 바로 본 청약이거든요. 여기서만 딱 보면은 공급 세대수가 사전 청약 때 대부분 다 쓸려 나갔고 본 청약 공급 세대수는 진짜 얼마 되지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신혼부부 특공을 넣는다, 그 교산 푸르지오에서, 그리고 가장 큰 5구 타입을 넣을 거다, 그러면 특공으로 590명은 사전 청약 때 다 뽑힌 거예요, 이미. 그러고 남은 그 조그마한 수량 중에서도 신혼부부 전형에 있는 그 14명 안에 가점 순번에 들어야만 여러분이 당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점을 잘 준비해서 순번에 들면은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솔직히 요런 방식은 좀 엄두가 안 나는, 그냥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순위 경쟁이라는 거예요. 이건 당첨을 기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렇다면 어떻게 당첨이 돼야 하냐? 바로 예비 당첨입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비는 가점제로 줄 세워서 앞에서 그 당첨자 14명을 뽑고 나머지 인원을 그 줄 세워놓은 곳에서 다시 이제 순번대로 주는 거 아니었나요?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셨죠? 하지만 이게 아닙니다. 이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반전이고 생각보다 아무도 몰랐던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특공, 그러니까 특별공급 쪽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신혼부부 타입으로 지원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안에서 14명 그 가점 순위 경쟁 안에 못 들어서 당첨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여기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당첨이 안 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비 순번을 줘야 되는데, 가점 경쟁은 신혼부부끼리 했지만 요 예비 순번은 신혼부부 아니면 신생아 특공, 노부모 공양 여러 가지 이 특별 공급 타입들 있잖아요. 그 모든 떨어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비 순번을 이제 1, 2, 3, 4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특공 중에 누구를 1순위로 주고 누구를 2순위로 주고 요 순서를 어떻게 정하냐, 그 특공 중에 예비를 주는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딱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남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비 입주자 순번, 그러니까 예비 순번은 추첨으로 준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혹시 얻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추첨제라는 겁니다. 뭔가 여러분들도 당첨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전략이 살짝씩 보여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구독 한 번씩만 딱 눌러주시고 마저 이야기 들어주세요. 자, 실제로 특별공급 각 전형에서도 1순위, 2순위, 뭐 우선공급, 일반공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신혼부부 전형에서도 뭐 아이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조건에 따라서 1순위, 예비 신혼부부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요런 사람들은 2순위라는 말이죠. 그러면 솔직히 1순위 신혼부부들 그 순번에 밀려서 2순위인 예비 신혼부부는 당첨의 기회 그 자체가 그냥 가점제도 안에서는 기회가 정말 작을 거잖아요. 일반적인 당첨에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여기 특별공급 예비 추첨에서는 1순위, 2순위 뭐 요런 것도 없고 가점 요런 것도 전혀 안 보고 그냥 떨어진 사람들, 특공 중에 떨어진 사람 싹 다 모아가지고 무작위로 예비 순번을 이렇게 뽑아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운 좋게 선순번을 잡으면은 예비 물량으로 나온 거를 잡아가지고 당첨되는 게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최대한 특별공급 쪽에 넣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일단 찔러보기 지원은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나는 소득 조건에서 잘릴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라는 분들도 그냥 찔러봐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또 대박 정보가 하나 있는데 예비 당첨자는 그러니까 예비로 당첨된 사람은 소득 조건을 검증할 때 막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요런 자격 조건을 위한 소득을 보는 게 아니고요. 추첨 공급 자격 조건에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 기준이 맞벌이 기준으로 꽤 널널하게 봐주더라고요. 추첨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가지고 나는 가능성 자체가 없겠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일단 찔러놓고 예비에 들어오면은 이 추첨 공급이라는 엄청 널널한 기준 안에서 이렇게 자격 검증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도 추첨의 기회가 열려있는 게 바로 예비 당첨의 기회다 라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대박 정보 인정?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따져봐야 되는 게 예비에 대한 기회. 그러니까 예비 순번은 운 좋게 그래 당첨이 될 수 있다 치자. 그런데 예비가 나오겠어? 이렇게 경쟁력 있는 단지를 뭐 포기하는 사람들 각 잡고 다들 들어왔는데 이렇게 순번이 빠질 일이 없지 않냐. 근데 요게 생각보다 빠지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공공 분양이잖아요. 이 공공 분양에서 일반적으로 당첨된 그 당첨자들은요 조건이 생각보다 되게 빡빡해요. 아까 그 예비 당첨자는 그 검증 기준 자체가 되게 널널하게 봐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점 경쟁을 해서 들어온 일반 당첨자분들은 진짜 본인의 그 지원 분류별로 뭐 조건이나 소득 같은 기준이 엄격하게 검증이 돼야지 최종 당첨자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골 때려요. 내가 1순위인지 2순위인지 뭐 우선 공급인지 일반 공급인지 혹은 뭐 각종 자격 조건을 잘 따져보고서 뭐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엄격하게 이렇게 비교해보지 않고 넣었거나 잘 모르고 넣었거나 해서 당첨된 분들도 생각보다 꽤나 있더라고요. 뭐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내가 이 자격이 될 줄 알고 넣었는데 그 자격이 안 돼서 잘려 나오는 사람들, 그 검증 과정에서 예비 물량으로 빠지게 되는 케이스들 생각보다 꽤나 발생을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뭐 자체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은 있을 거고요. 특히나 그 공공 분양이라는 게 소득 조건을 좀 깐깐하게 보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 검증을 더 빡빡하게 보는 게 바로 특공 쪽이겠죠. 그래서 특공 쪽에서는 더더욱 예비 물량이 일반보다 좀 많은 비중으로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비 순번 받은 사람들끼리도 완전 최선순번을 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뒤에까지 또 기회가 올 수 있는 게 내 순번까지 예비가 빠지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서류를 안 내시는 분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실제 최근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는 본청약 때 특별공급에서 총 43가구를 뽑는 그런 청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비 물량으로 나오는 건 여기서도 있겠지만 사전 청약 당첨자들 중에서도 뭐 포기하거나 부적합으로 이제 취소된 사람들 물량까지 다 같이 나오다 보니까 특공 쪽에서만 20가구가 넘는 그런 물량이 예비자들한테 돌아갔었어요. 한마디로 본청약에서 43가구를 뽑는데 예비 물량이 한 20개 이상이 나왔다.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는 수준이죠. 그런데 예비 몇 번까지 돌아갔냐? 라고 보면은 또 여기서 나한테 순번 안 올 거야 하고 안 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특공 쪽에서 받은 예비 순번이 총 44번까지 기회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사례를 정리해보면 되게 웃긴 게 본청약에서 43개 뽑는데 예비 물량으로 20개 이상이 나와가지고 예비 순번 44번까지 돌았다 라는 거죠. 생각보다 예비 순번이 좀 나가는 편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나는 가점제도 안에서 이길 자신이 없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치만 아몰랑 하고 그냥 넣어놓으면은 운 좋게 추첨으로 예비 선순번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공공 분야들 이렇게 열심히 알아보고 이렇게 자신 있게 넣다 보면은 운 좋게 당첨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특별 공급은 더더욱. 자, 여기까지. 나는 어차피 당첨될 가능성이 아예 없어 라고 생각하시고 아무것도 넣지 않고 있으셨던 분들, 못 먹어도 찔러는 봐야겠구나 싶죠? 가능성이 제로인 줄 알았는데 희망이 좀 생겼다 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홈빠.